안녕하십니까. 와이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미국이 일본에 항모 2척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북 군사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미국 해군이 최신형 강습 상륙함인데요. 아메리카함을 그리고 또 세미 스텔스 수송 상륙함인데요. 뉴올린스함을 7함대 소속으로 주일 미군 기지에 일본 사세보항에 전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와스포호 그리고 구축함 스댐호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미국 본토로 돌려보내고 대신 최대의 타격력과 운용 능력을 갖춘 미국 해군의 최신의 함정을 올 하반기에 배치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배치되는 그런 이 아메리카호는 스텔스 전투기를 최소한 20대 이상을 이렇게 실을 수가 있습니다. 오스프리 함도 이렇게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만 해도 257m나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사진에 화면에 보시면 사진 이 좌측에 있는 게 이 아메리카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게 이제 스테데모, 그러니까 구축함이죠. 스텔스 구축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이 이렇게 일본의 항모를 상시로 두 척을 배치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뉴올리언스함은 이게 수송 상륙함인데요. 레이더에 거의 걸리질 않습니다. 적의 레이더에 소형 어선 정도로만 잡혀가지고 탐지가 어려울 정도니까 이건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메리카함과 뉴올리언스함이 가세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요코스카 항에 지금 뭐가 있냐면 핵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 함이 있는데 이거하고 이제 아메리카호까지 해가지고 거의 사실상 항모 2척 체제를 갖췄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미국이 차세대 최첨단 구축함이죠. 지금 화면에 우측에 있는 게 바로 그건데 스텔스 기능을 갖춘 줌월트 함도 조만간 주일 미군 기지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줌월트도 빠른 시일 안에 일본에 도착하게 되면 사실상 미국 해군의 최신의 전력이 대한반도 작전을 위해서 일본에 투입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일본에 이렇게 막강한 전력을 구축할까요? 이렇게 항모 2척 체제로 가는 미국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사진 좌측에 보이는 게 로널드 레이건 함인데 이렇게 2척의 항모를 두는 미국의 의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과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연일 올 연말까지 미국 보고 뭐라 그럽니까? 태도를 변화시키라고 닥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제 역으로 보면 북한이 지금의 제재 상황을 지탱할 수 있는 시한이 올 연말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 1일 부상이 30일 날 미국을 향해서 뭐라 그랬느냐면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지 않으면 원치 않는 결과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지난 24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CBS 방송하고 인터뷰에서 이른바 경로 변경을 운운한 것에 대한 반론 성격으로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최선희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우리의 비핵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때가 되면 비핵화를 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현재의 셈법을 바꾸고 입장을 재정립해 가지고 나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시한 시한부 내에 자기 입장을 재정립해 가지고 나오지 않을 때는 미국은 참으로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 20일 경고에서 열흘 만에 재차 미국을 향해 또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지난 20일에는 사리 분별 없이 말하면 당신네한테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보좌관을 국가안보 보좌관을 비난했다 그러면 30일에는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관역을 마쳤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 최선희가 말한 것 가운데서 원치 않는 결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원치 않는 결과라는 게 과연 뭘까? 이미 이제 저희 신문이 몇 차례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만은 최선희는 내년 2020년을 북한에게는 절호의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도발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 선거를 잘 치르고 싶으면 알아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야 된다 하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은 아마 미국이 원치 않는 결과로 핵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다든지 미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 같은 이런 도발을 꿈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빅픽처는 북한을 더욱 위축시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미국은 연말까지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 이슈로 이미 못을 딱 박았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3차 미북 정상회담에도 연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입장은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9일 날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려면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북한 비핵화를 협의하기 위해서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 이거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만 정상회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날 칠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조기 성사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 그런 발언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상당히 멉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그런 조기 미북 정상회담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일만 하더라도 언론들하고 인터뷰에서 그랬거든요. 머지않아 3차 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불과 한 20여일 지났는데요. 3차 정상회담이 올해 여름까지 열릴 것을 보느냐 이런 기자 질문에 뭐라 그랬냐면 모른다. 나는 모르겠다. 그것은 북한에 달렸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계속 함으로인해 가지고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될 것을 확신한다. 아주 미심장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압박을 계속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든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미국의 대북한 압박 전략을 대북 제재만이 아닌 군사적 분야까지 지금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항모 두척 체제는 사실상의 군사작전 돌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아메리카함과 세미스텔스 수송 상륙함인 뉴올리언스 함에 배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로널드 레이건 함과 같이 사실상 이제 항모 두척 체제를 갖추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언제든지 전시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새 책으로 증강되면 이는 전쟁 임박 단계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줌 올탐까지 가세하게 되면 북한은 사실상 전면 해양 봉쇄를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미국은 북한 전역에 대한 철저한 감시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최강 정찰기들이 이미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존 볼턴 보좌관의 말을 빌자면 인치 단위로 감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을 향한 군사적 공격 능력까지 강화를 한다 그러면 북한의 숨통을 완전히 조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도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2020년 들어가 가지고 북한이 만약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미국은 이미 이를 대비해서 미사일 요격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게 되면 곧바로 요격을 하면서 미사일 발사 원점에 대해 가지고
핵무기를 탑재한 F-35A를 통해서 타격을 가하게 될지 모릅니다. 핵실험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핵실험을 한 그 지역을 원점 타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지금 그런 의지를 북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분명 말로만 위협하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북한이 노골적으로 간섭을 하려 든다 그러면 미국은 아예 그런 행동이 더욱 강화되지 못하도록 싹을 완전히 도려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민주당이 지금 아주 대단한 꿈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사실상 날치기 사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패스트트랙을 올린 건데요. 지금 이런 내년 4월 국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게 김정은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 문재인 정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제발 미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을 겁니다. 문재인 남측 정부, 이 남측 정부, 자꾸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제 생각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했던 말이니까 지금 쓰는 겁니다. 이 문재인 남측 정부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에 나설 수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꿈도 못 꿀 겁니다. 아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문을 닫을 작정이라면 몰라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그것도 엄청난 약점을 미국에 잡혔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도발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집권 여당의 뜻대로, 문재인 청와대의 뜻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역시 뭐냐? 북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김정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만약 북한이 내년 4월 선거 이전에 도발을 하게 된다면,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 실험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도발한다 그러면 내년 4월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청와대가 상상할 수 없는 국면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 운명은 이미 김정은의 손바닥에 놓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미국이 일본의 항모 2척을 이제 상시 배출했는데 이게 대북 군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관측을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